네, 일반적인 주제는 뭐 시장이 워낙 지금 11호 태풍 흰남노의 초미의 관심이죠. 아마 또 보도 채널들이 오늘 대부분 집중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도 뭐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단기 매매겠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바람에 날아간 건 다시 붙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인명 피해는 절대 없어야 될 텐데 각별히 조심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식시장도 아마 이쪽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관련 기업들은 앞서 정경민 차장이 많이 언급해 주셨죠. 최근에 보면 이 건설 섹터가 좀 변화를 했어요.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정권 초기에는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와서 인프라 건설 이 이슈가 있었는데 대형 건설주들, 이른바 종합 건설사들의 주가는 심드렁했죠. 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색깔을 바꿔갖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갖다가 이제 막 생성해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뺏겼던 남부 지역 세 곳을 탈환했다는 보도가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휴전을 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극단적이라면은 핵을 꺼낼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바람은 당연히 평화일 텐데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조금 저기 하니까 다음 뛴 게 이제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네옴시티입니다. 우리 가보지도 못한 네옴시티. 여기서 부가적으로 확장한 게 가덕도 신공항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사실 태풍 피해가 뭐 물질적으로는 피할 수 없겠죠. 바람이 워낙 세게 지금 강하다고 하니까. 그럼 날아간 것들을 이제 또 다시 붙이는 재건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덕신하우징 다 알고 계시는 기업일 겁니다. 테마주를 잘 선호하진 않는데 그래도 덕신하우징 테크플레이트 만드는 기업이고 생산 및 시공. 근데 제가 주목하는 이 테크플레이트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인데 일체형 데크가 이제 제곱미터당 2020년도에 24,609원 했대요. 근데 2021년도에 31,333원. 2022년도 올해는 38,344원. 요 제곱 스퀘어당. 그러면 이걸 매년마다 지금 한 30%씩 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판매가도 뭐 오를 거고 실적이 괜찮다면은 수익성도 좋겠죠. 폼테크라는 것도 이 회사의 주력인데 역시 킬로그램당 2020년도에 955원 했는데 지금 1,450원 한답니다. 그거는 그 회사가 이렇게 요약한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면은 사업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폼테크는 2020년도보다 한 50% 가격 인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수익성은 뭐 좋겠다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 종목을 봅니다. 내용 정리한 걸 쭉 한번 보실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 쭉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수혜주라는 표현은 저희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에 관련된 빠르게 또 재건해야 되고 요걸 또 잊어버려야죠. 치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도 아마 이런 쪽을 볼 거다. 그래서 건축용 테크플레이트 생산 및 시공하는 덕신하우징 이렇게 단기 매매용으로. 다만 일회성 테마주는 재료가 소멸되면 빠르게 휘발하고 원위치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또 뭐 주식시장은 항상 투기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확 또 달라붙죠.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좀 이제 비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진 건가요? 경로를 지금 계속 보도를 네. 뭐 외신과 그다음에 이제 내신 기상청 종합해 본 결과 스쳐 지나가도 태풍은 회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이 회전 반경 안에 들어 있으면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흰남노가 또 반경이 워낙 커가지고 커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이제 폭우가 동반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더더군다나 좀 이상기후에 걱정인데요. 대해서는 저희 뭐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좀 지나가는 얘기로 논리적인 과학은 아닌데 사실 상식적인 과학으로 남북극해의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지금도 빙하가 녹는 소식이 매일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 빙하가 녹으면은 위아래로 이제 중력을 가했던 얼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지구가 약간 늘어나면서 자전을 빨리 하고 그럼 자전을 빨리 하면은 이 풍량의 속도가 희한해진다 그랬는데 결국엔 태풍이 나오잖아요. 북위 27도에서 발생한 태풍은 처음이죠.
이렇게 서진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으로 꺾는 그렇죠. 이런 경로를.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것도 이례적이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하나냐 계속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좀 그래요. 문제. 준비를 잘해야죠. 네, 이게 제가 뭐 겁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주 저도 월요일 태풍을 싫어합니다. 네. 저도 태풍을 싫어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거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월요일 이번 주 참 진짜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좀 되게 무거워요. 저도 저는 뭐 무겁습니다. 주말 내내 지난주 고용지표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 마음이 되게 이제 좀 많이 좀 가라앉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이제 상황 자체가 이제 태풍에 대한 이제 좀 피해가 조금 좀 심할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네. 우리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어쨌든 또 주식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좀 테마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뭐 태풍 수혜주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네. 태풍이 이제 핥히고 간 그 상흔을 어떻게 이제 좀 빨리 치유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리커버리 할 것이냐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을 이제 찾는다라는 논리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가장 좀 강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코리아 SE 같은 종목 뭐 내리 이틀을 연속으로 뭐 상한가 가고 이제 이랬었기 때문에 그런 코리아 종목들이 SE는 지금 투자 주의에 걸렸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삼자 배정 유승증자를 했는데 네. 유상증자가액이 2,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의 절반인데 그렇죠. 이게 누구를 위한 또 삼자 배정인지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재료와 어찌 보면 태풍의 테마가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등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먼저 이제 시작한 종목이 있고 그런 이제 궤적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찾는다라는 게 하나의 좀 테마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제 앵커님 뭐 브리핑 해주실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5개월 연속으로 지금 무역수지 적자고 8월달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통계일이 지금 최대치에 97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해외 수주에 대한 얘기들 뭐 방산, 조선 이런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반면에 대형 건설사들 주가가 이제 못 움직이는 게 결국 이제 매크로 변수들 워낙 좀 불확실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제 요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철강주들도 말 그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휴스틸이라든지 세아베스틸, 지주라든지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건설주들도 현대건설, GS건설 못 가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소형 이제 건설사들이 네옴시티 이제 테마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태풍과 관련된 테마 이런 쪽에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말 그대로 테마성 사이클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이제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데크플레이트 관련된 종목들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던 게 결국 이제 원재료가 이제 알루미늄인데 원재료 가격이 이제 상승을 반영을 하기 전에는 실적이 좀 둔화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판가에 다 전이가 좀 되고 나니까 2분기 때부터 바로 그냥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게 이제 덕신 하우징이나 그다음에 제일 테크노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마로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원전 이제 뭐 건설을 하려면 당연히 이게 사실 건축물을 먼저 올려야 되잖아요. 원자로를 만들기 전에 이제 건축물을 먼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데크플레이트 관련주들이 사실 원자력 관련된 수혜주로도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태풍과 관련된 이제 뭐 수혜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혜주가 아닌 네. 태풍 이후에 이제 그걸 이제 연관성, 복구하는 관련주. 차원에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뭐 제일 테크노스 좀 끼워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건설이라든지 히림 뭐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 조금 알려졌는데 그래도 자리가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세 종목 정도를 일발장전 이제 좀 끼워 넣는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저 중에 선택 그래도. 선택은 저는 제일 테크노스. 제일 테크노스. 호응을 딱 맞추면 제일 테크노스가 딱 적절한 종목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이벤트가 또 등장을 했고 거기에 연관성된 기업들이 뭐 다 같이 대중이 관심이 쏠리면은 별 실익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속성은. 정임 차장의 생각이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저 관련된 이슈 중에서 네옴시티만 딱 집어가지고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현지 시장 분위기에서 몇 안 되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이 역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고 대장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글로벌이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들한테 이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전이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이제 좀 관련돼서 좀 봤어요. 지도도 좀 보고 네. 뭘 하겠다라고 나왔던 이제 이런
뉴스들도 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시설이 축이잖아요. 이제 170km짜리 일렬로 쭉 굉장히 저는 이제 센세이션했는데 더 라인이라는 170km짜리 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지름 7km짜리 이제 팔각형 모양의 수상 도시 요게 이제 옥사곤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광 도시 트로제나를 보면 이게 다 네옴시티의 3대 축입니다. 개발의 3대 축. 근데 다 개활지예요. 진짜 뻥 뚫려 있는 곳에 다 있습니다. 개활지. 네, 그냥 산이 없다는 얘기죠. 산이 없죠. 그냥 언덕 정도도 없는 거의 이제 뻥 뚫린 이제 그런 지역으로 있고 지금 이제 팀 코리아의 삼각축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왜 얘가 꼈는지 모르겠지만 SM이에요. 네. 뭐 SMCNC인가요? 아닌가? 그냥 뭐죠? SM. 그냥 SM. 네, 이수만 대표가 있는 SM. 요거는 제가 이따 전략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또 관심도가 높았던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봤는데 현실적인 수혜가 지금 그러니까 순위파죠. 네. 아니 시아파죠. 시아파. 어. 시아파 내에서도 굉장히 요즘에 이제 뭐 모로코, 알제리, 사우디 뭐 이런 쪽에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누가 이쪽에서 그 이제 문화적인 또 어느 정도 이제 오피니언 리더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보이지 않는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 내에서도 이제 패권 갈등이 좀 있는 거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람코 시설도 드론 공격을 받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에 못지않게 이 무기에 대한 구매가 굉장히 지금 크게 책정이 돼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상 무기 그리고 가장 좀 눈길을 띄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게 아카바만이잖아요. 이게 수에즈 운하로 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안 쪽에 어떤 이제 이런 방어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수요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 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시스템이 딱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비오 복합이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는 이제 드론 잡는 장갑차죠. 여기에 대해서 대량 구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설이 좀 굉장히 좀 진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미군이 되어 있었던 이제 하이마스 이제 그런 다연장 로켓 발사가 좀 사용을 굉장히 여러 곳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천무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게 또 사우디 국방장관 그 사우디의 이제 왕세자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했다라는 이제 그런 좀 후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올 초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 시스템이잖아요. 네. 시스템으로 이제 수출을 했었던 천궁 시스템을 요 세 가지가 아마 이제 11월에 방한을 하려고 하는 주된 요인이다라는 설이 굉장히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작은 이제 뭐 네옴시티로 지금 시작을 했으면 또 어쩌다 보니 또 방산과 무기 쪽으로 가긴 했는데 월드컵이 어디죠? 11월 카타르. 카타르. 네. 네. 뭐 하여튼 그 굉장히 좀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중동 내에서도 서로 이제 좀 그 안에서 맹주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뭐 좀 패권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그런 좀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이제 군비 확장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고, 너무 이제 노후화된 그런 시스템을 한꺼번에 갈아버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또 모로코에도 좀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방사는 하여튼 조정 나오면 저는 거의 최 1순위 중에 하나가 네. 방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꼽아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주일 내내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천궁 시스템, 무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을 한 전력이 있었던 LIG 넥슨. 뻔한 종목입니다만 뻔하지 않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혜민 처장한테 이제 약간 그 애칭은 아니고 별칭으로 방산의 신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컨셉을 제가 관심이 있고 그게 잡아보는 이제 것도. 시류에 좀 맞은 거죠. 네. 방산 섹터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기계, 조선 쪽으로 다 뭉쳐 있었지만 따로 떼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네. 방산 전문 애널리스트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정유민 차장의 그 얘기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시장 개장 전에 전략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는데 조금 무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있는 자동차,
그리고 방산 이렇게 제한을 조금 두고 지켜보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아까 또 수에즈 운하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레이더거든요, 이게. 네. 그 얘기 또 들어보니까 또 LIC 넥스원이 또 넥스원. 많이 좀 땡기는데요. 뭐 어쨌든 하나 시스템 네.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볼 수 있는지는 관심이 돌면은 또 하나 네. 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고 하여튼 네. 일발적인 주제는 오늘 뭐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진입하고 있는 초강력 태풍 11호 뭐 흰남노 관련된 이슈를 굳이 짜자 보니까 저렇게 또 되는데 선택 전 둘 다 굉장히 그래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더 좀 알겠습니다. 면밀히 보고 싶습니다. 뭐 얘기한 지가 지금 최바닥에서 거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움직이기 전부터 이제 제 관심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시장이 맞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그 덕신하우징 그리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일 테크노스. 제일 테크노스라는 네. 기업도 들어봤습니다. 일반 정전 마무리하고